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촬영 시점은 4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 목요일 오후 1시를 좀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새벽이었죠. 우리 4월 29일 새벽에 4월 FOMC 파월의 성명이 있었어요. 파월 의장이 마지막으로 하는 FOMC 성명 발표였기 때문에 그 이슈로 더욱 주목받았었는데요. 자, 그 내용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일단 기존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고용 달성과 2%대의 물가 상승률 유지를 목표로 한다. 연준의 기본 방침이었죠. 바뀐 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3.5에서 3.7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번 통화정책에서는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다. 시장의 의견이 지배적인 상태고요. 이 파월 의장이 마지막까지도 재를 좀 뿌린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고집스러운 면을 많이 보여줬어요. 결국 본인의 거취를 의장을 퇴직하는 동시에 이사직은 28년까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붙였어요.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연준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남았겠죠. 이사직이 유지가 되면서 또 통화 금리에 대한 표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에서 이 파월 의장은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할 겁니다. 근데 이번 4월 FOMC에는 동결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4분이 나왔었는데요. 총 7분 중에 여기 보시면 하단에 베스 해머, 그 다음에 닐 카슈카리, 로리 케이 등은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유지하는 것엔 동의를 했지만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는 반대를 했다. 지금 긴축을 한 이유로 완화 스탠스로 가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전쟁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잠깐 멈췄죠. 쉽게 얘기하면 금리 인상 쪽으로 더 마음을 갖고 있었단 얘기예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밀란 이사는 금리 인하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연준 홈페이지에서 본 기본 성명서 보도 자료를 함께 보셨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닉 기자죠.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통하는 기자입니다. FOMC 이후에 해당 내용을 게시를 했어요. 4명의 반대 의견이 나왔고 지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포기하기를 원했다. 단 한 명의 연준 이사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밀란 이사죠. 이런 4명이나 보통은 연준 이사회가 전원 한 목소리를 내는데 4명 이상의 반대 의견이 나온 해인은 1992년이었다. 그래서 케빈 워시 의장도 청문회 때 그런 말을 했죠. 전쟁터 같은 연준을 원한다. 한 리더에 의해서 그 목표나 방향이 설정되는 게 아니라 7명의 이사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토론의 연준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케빈 워시 의장이 당장 5월 15일 날 취임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취임한다는 쪽이 거의 90% 이상이죠. 취임을 한다고 해도 파월 의장과 함께하는 정치적인 성향의 이사들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반하는 또 이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 연준 내부의 자체에 동의라든 회기라든 내용이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연준 또한 혼돈의 그 정치 속으로 좀 빠져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케빈 워시 의장이 됐다고 당장 금리 인하를 외칠 게 아니라 앞으로 흘러가는 방향을 좀 봐야 되고 사실적으로 이제 막 의장이 된 케빈 워시 입장에서는 연준의 그 기반을 좀 다져야 돼요. 더 많은 본인의 편을 만드는 작업을 초반엔 좀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의 인플루언서들은 해당 FOMC를 어떻게 지금 현재 보고 평가를 하고 있냐. 라크 데이비스는 일단은 친 파월 쪽인 것 같아요. 홀딩 전신을 보여줬다. CNBC 영상에서는 연준 이사직은 유지하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연준의 트럼프의 압박에서 독립성을 지키는 골키퍼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 끝까지 트럼프랑 대립각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지지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크리토스루스 분은 지금 약간 라크 데이비스 분하고는 좀 반대 입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연준 이사로서 낮은 위상을 유지할 거라고 얘기를 지금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림자 의장, 뒤에서 조정하지 않겠다. 케빈 워시 반하는 의견, 또 본인의 의견대로 연준을 끌어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내용을 게시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파월이 남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 코아남이 봤을 때 일단 이 현 정권에 대해서 대립한다는 그 본인의 의사가 강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고집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 대규모 양적 완화를 우리가 코로나 때 긴급 살포를 하면서 현재 지금 세계 정세가 엄청난 통화량의 물결로 급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인 대응을 못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파월 의장인데 퇴임하기까지도 현재에 맞춰서 현재의 지표로만 연준의 금리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도 마찬가지로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현재의 상황에 맞춘 통화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경기가 어려워지고 고용이 안 좋아지고 할 것 같아서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실제로 수치가 고용이 안 좋다, 또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게 수치로 보여야만 연준에서 금리 부분을 인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CME 패드워치를 보시면 이제 6월 26일 날이 FOMC예요. 98.7로 동결로 유력하죠. 6월, 7월 이후에 휴가가 있고 그 다음에 9월 26일 날이 또 돌아오는 FOMC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점도표, 기존의 점도표를 보시면 2026년은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이 없어요. 확률적으로. 그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차례 정도의 인하를 희망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를 대변을 하고 있고요. 27년 12월에 가서야만 금리 인하가 좀 되는 부분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다라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결 유지지만 이게 인상으로 가면은 시장은 예상치도 못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크게 하락으로 반응을 할 것이고, 반대로 해당 기간 안에 금리 인하가 벌어진다면 강력한 호재로 받아들여서 자산시장이 급등이 나오는 시그널이 되겠죠. 그 두 가지 양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주식에도 ETF, 또 미국 주식도 ETF, 지금 이런 위험 자산시장을 이끄는 존재는 ETF의 자금력으로 인해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이 ETF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암호화폐 ETF가 나온다고 했었죠. 액티브 ETF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할당량들을 좀 보시면 비트코인이 42%, 거의 43%고요. 이더리움이 20% 부근, 19%. 그 다음에 체인링크, 스텔라, 카다노,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 XRP, 솔라나, 아발란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해당 액티브 ETF에 포함된 코인들은 여기 목록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현물 ETF가 되고 있는 코인 또는 될 코인들에 한해서 액티브 ETF에 구성이 돼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이런 코인들이 우리가 메이저 코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총이 작은 코인들의 20배, 30배 가는 큰 상승을 원하시지만 안정적인 수익, 그렇다고 알트코인 자체가 2배, 3배만 오르고 끝나진 않습니다. 메이저 코인들도 10배 이상 가는 코인들이 많아요. 그런 안정적인 알트코인 투자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액티브 ETF에 편입된 이런 해당 코인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클래리티 법안이죠. 밀려있는 클래리티 법안이 5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클래리티 법안 로비에는 1억 4,900만 달러가 투입이 됐다고 하고요. 하원에선 통과가 했었죠. 하원에서 294표를 얻어서 통과를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지지도 확보가 된 법안이고요. 그리고 은행들이 이를 저지하려고 지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들 적당히 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조금 실패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게 되면은 전통적인 코인들이 보호를 받게 되고 또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액트에 의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조 달러가 지금 현재 대기 중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인플루언서는 2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클래리티 법안의 가장 큰 수혜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미 상품으로 CFTC에서 결정을 한 품이고, 그 다음에 아직 그 시비가 나오지 않은 많은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이 이 클래리티 법안에 의해서 이게 상품이냐 증권이냐로 구별이 될 거예요. SEC는 증권법을 관할을 하고, 그 다음에 CFTC는 상품으로 분류된 코인들을 관할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안이 통과가 돼서 명확화가 된다면 해당 알트코인들의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6년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의 큰 상승도 보고 있지만 비트코인 상승률 대비 알트코인의 큰 반등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명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모두 시장에서는 이게 5월에 된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죠.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뉴스에 팔아란 얘기가 언제나 좀 맞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됐다 해서 당장에 가격이 큰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그 전에 이미 가격은 반응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서 그 조정의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볼 건데요. 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지금 현재 76K, 한동안 못 넘고 있었던 76K 바닥권에서 어렵게 뚫고 우리가 80K 부근까지 갔었으나 이 부분에선 최적의 숏 포지션 자리다. 지금 청산 히트맵을 보셔도 여전히 해당 구간에 많이 몰려있죠. 노란색 띠로. 그리고 어제 강력한 하락에 의해서 많은 롱 포지션들이 청산이 됐습니다. 이런 청산 작업이 끝나고 나서 재차 도전을 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가격이 떨어지면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큰 그림의 이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보실게요. 지금 현재 가격은 76K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이 고점, 76K라는 이 고점 힘들게 뚫었잖아요. 이 밑에서 못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아남이 추천해드린 게 이 76K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테스트를 할 때 이때 비트코인 사는 걸 좀 추천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매수를 할 때죠.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좀 더 작은 시간에 캔들을 좀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건 지금 현재 비트코인 4시간 봉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 4시간 봉으로는 우리가 60K 이 하단에 이 바닥을 찍고 이 76K까지 1차 상승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뚫었죠. 76K 이런 N자 파동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지금은 박스권을 뚫었던 76K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전체적인 더블 바텀 패턴의 상승으로 가는 큰 그림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채널링으로 좀 보셔도 차트를 4시간 봉상 채널링으로 좀 보시면 지금 현재 고점 대비 저점을 이었을 때 이 평행 채널 상승하는 해당 채널이 만들어지거든요. 노란색으로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게 채널링이 나오죠. 지금 3번 정도 상단에 지금 부딪힌 모습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음 넥스트 구간 80에서 90K 구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채널링에서는 일단 중앙선까지 지지를 한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74.5K 정도가 되는데요. 해당 구간까지는 한번 리테스트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근데 갑작스러운 대외적인 악재가 터진다 했을 때는 채널링의 하단 부분 다시 한번 69K를 테스트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때는 정말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저 코아남은 개인적으로 이 하단 부분을 이탈을 해서 추가적인 60K 부근까지 다시 한번 하락하는 확률은 굉장히 적게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외적인 변수가 나왔을 때는 그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일단은 바닥이 잡힌 모습이고 해당 상승의 큰 추세로 가는 지금 방향의 채널링이다. 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우리 14.2K, 14.5K 이 부분까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을 매수를 못하셨던 분들은 이때 기회를 삼아서 분할 매수의 자리로 삼으시면 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 펀딩비가 여전히 마이너스 음펀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숏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비트코인이 움직이기 직전에 장대 양봉으로 해당 물량들을 청산시키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 조정을 받는 이 시간에 세력들이 하는 일은 해당 구간에 80K 부근에 많은 물량의 숏포지션 물량을 모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작업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청산 히트맥상 노란색 띠도 보셨죠? 이 노란색 띠가 점점 짙어질수록 이 많은 물량을 청산시키면서 우리가 76K 깨고 80K까지 올라갔던 이런 쇼키지처럼 같은 모습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번째 구간 80에서 100K 구간 이 구간 안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들어온다면 해당 60K 바닥은 지금 조정의 저점이 되는 걸로 컨펌을 내려야겠죠. 시장은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겁을 먹으시면 안 돼요. 철저한 본인의 계획대로 매매를 준비하신 분들은 이 조정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겁니다. 이제 5월달로 넘어갑니다. 내일은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족분들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요. 내일부터 연휴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저녁에 영상을 올릴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일부터는 가족들하고 편하게 지내시도록. 하지만 이제 주말도 이용하셔가지고 이 해당 영상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침에 다음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 전까지는 천천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